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2페이지에 변호인 저력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변호인 저력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사 피고인에 한해서 이제 국가가 변호를 붙여준다 써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 피고인 고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줄에 국가가 변호인 붙이죠. 국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뭐야? 국선 변호인이죠. 국선 변호인. 그래서 국선 변호인은 이제 국가에서 월급을 주면서 변호인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국고로 하는 거죠. 국고. 국고가 뭡니까? 국고가 국가 재산이에요. 국고. 국가 재산으로 변호인을 붙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고로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피고인만 붙여줘요. 피고인만. 피의자는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고. 아, 이게 국선 변호인이 국고로 국가 재산으로 월급적 붙여주는 거구나. 피고인만 되는 거구나 하면 됩니다. 피의자는 안 돼요. 쓰세요. 피의자 X. 피의자는 국선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자, 변호인 저력권의 주체 해가지고, 자, 변호인 저력권이 이제 신체 자유에 들어가 있죠. 자, 신체 자유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뭐예요? 이제 불법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두드려 받지 말라고 변호인 저력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얼핏 보면 변호인이 재판할 때 필요하니까 재판 청구권에 들어가 있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신체에 들어있다는 것은 불법 체포, 불법 구속, 두드려 받지 말라고 여기다 써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체포 구속 관련된 거니까 형사 사건에서만 이 변호인 저력권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필요한 거고, 형사 사건 말고 이제 다른 거 행정 사건이라던가 뭐 가사, 민사, 헌법 이런 데는 필요 없어요. 근데 뭐 체포 구속되는 거 아니니까 그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판례가 이제 변경됐습니다. 변경되면서 행정 사건에서도 신체를 구속할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럴 때는 이게 정도가 써 있는 거예요. 정도가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피의자, 피고인 둘 다 이제 이 변호인 저력권이 다 필요해요. 다 제공됩니다. 근데 형사 사건에서 이제 안 되는 거 하나 있죠. 어떤 경우? 수용자 안 되죠. 자, 수용자는 이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받는 사람이라 변호인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얘는 형벌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얘도 이제 재심을 청구할 때는 변호사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재심 청구할 때. 그래서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변호사 만날 권리는 변호인 조력권이 아니고 재판 청구권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장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을 할 때, 행정 구속을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해서 이제 해외 추방을 시켜야 되는 사람인데 인천 공항에서 억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한 제한 없이 계속 이제 구금되는 거예요. 야, 너는 저기 난민으로 우리나라 들어온 대만 사람인데 우린 난민을 안 받아줘. 그래서 국외 추방시켜야 돼. 근데 갈 데가 없어? 그럼 공항에 억류되는 거야. 근데 공항에서 이제 나갈 데가 있을 때까지 계속 이제 구속 억류를 받는단 말이에요. 합헌이죠. 합헌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해 최신 판례가 위헌 떨어졌어. 위헌. 좀 이따 써줄 거예요. 위헌.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한 제한 없이 계속 구속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최근에 위헌 떨어졌습니다. 위헌 헌법 위반된다. 최신 판례 떨어졌어요. 이거. 자,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업번. 자, 변호인 저력권은 무기대등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겁니다.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법률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변호인 붙여갖고 똑같은 법률 전문가끼리 무기 대등을 위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자, 니은번 구속 불구속 변호인 다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외국인도 두드려 맞거나 체포 구속을 불법하게 당하면 재판 청구할 수 있고 인간의 권리니까 변호인 붙여줘야 돼요. 자, 1번 수용자는 재판 끝난 사람이죠. 변호인 저력권은 추가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심을 위해서 변호사를 만날 수는 있단 말이지. 그건 재판 청구권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자, 미음번 자, 형사건 말고 민사, 행정, 가사, 헌법 재판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봅니다. 그다음 비읍번 행정 절차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고 판례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그 아래 기술 정리. 1번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강제 퇴거 명령 합헌. 그다음 이제 2번이 바뀌었다는 거. 2번이 자,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계속 보호실에 보호할 수 있으므로 그 보호기한의 상한을 두지 않고 출입국 관리법에서 계속 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합헌이었죠?
침해하지 않는다. 않는다 X. 이제 침해한다로 바뀌었어요. 침해한다. 침해 동그라미. 위헌으로 최신 판례로 바뀌었습니다. 최판. 최신 판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침해가 된다. 기한 제한 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리 그 난민이라도 기한 제한 없이 계속 가둬두는 건 너무했다. 그래서 위헌으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위헌 좀 밝혔고요. 자, 3번에 이제 그래서 이 변호인 조력권은 강제 퇴거 절차에도 적용된다. 맞죠?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행정 절차 구속이 된 사람도 변호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면 거부하면 위헌되는 거예요. 위헌됩니다. 자, 다음 오른쪽 변호인 조력권의 내용. 자, 맨 아래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면은 일단 변호인 선임이 돼야 되고요. 그 선임되려면 피의자 신문할 때 변호사가 참여를 해야 선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참여했으면 수사 서류나 소송 서류 열람을 해봐야 됩니다. 열람을 해가지고 도와줘야지. 그 다음에 접견해야지. 접견해서 이제 만나야 뭐 계속 도움을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이제 피고인, 피의자 측의 권리가 있고 변호사, 변호인 측의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헌법상 기본권. 다 헌법상 기본권. 근데 이제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게 딱 하나가 있죠. 요거 하나 법률상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피고인 측에서 접견권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 되려면 변호인 측에서도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이 되는 게 원래 맞단 말이에요. 맞는데 이제 과거 판례가 요거는 형사소송법의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고, 그다음 현재 판례가 또 나온다면 바뀔 거야 아마. 앞으로 현재 판례가 또 나온다면 헌법상 기본권 맞다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판례에 따라서 법률상 권리로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 한 10년 동안 안 나왔었다고. 바뀔 거니까 안 나왔다가 재작년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2021년, 22년에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법률상 권리를 풀어주셔야 돼요. 판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판례 그대로 풀어줘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체가 되는 사람이 이제 변호인 같은 경우도 있고 변호인 되려는 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변호인이라는 것은 변호인 선임이 됐다는 거잖아요. 됐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어야지. 근데 변호인 되려는 사람이 피해자 신문에 참여를 하려고 그래. 이거는 왜 참여하려고 그런 거예요? 참여를 해서 만나야 선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임 되려고 만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인 되려는 자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선임을 되려고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선임권이 가장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이 됩니다. 돼요. 자, 근데 이 변호인 되려는 자의 이 권리가 그 헌법상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고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은 없어요. 형사소송법은 변호인만 있고 되려는 자 규정이 없는데 헌재 판례에 따라서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 된다. 판례에 따라서 인정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야 다 헌법상 기본권. 얘만 법률상 권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접견권. 이 접견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할 수가 없어요. 접견 자체는 이제 요새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운 접견 내용에 관해서는 법률로서도 제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하고 피해자가 만나서 대화할 때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그동안 다 나가 있고 둘만의 공간을 마련해 줘야 돼. 그 안에서 자유롭게 대화 내용을 나누는 것은 절대로 제한할 수 없는 절대 기본권이다. 절대 기본권. 자, 하지만 이제 이건 제한할 수가 있죠. 이 접견 자체에 대해서 시간, 장소 제한은 가능한 겁니다. 접견 만남 자체에 대해서 새벽에 꼭 만나야 될 필요 없잖아. 낮에 만나라. 재판정 대기실에서 만날 필요 없잖아. 딴 데서 만나라 할 수 있지. 이런 제한을 써 있단 말이에요.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거기 이제 기업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호인 저력권의 첫 출발점은 선임권 헌법으로 보장됩니다. 뒤번번 상담 조언 구할 권리도 헌법 보장되고요. 뒤번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이거는 이제 제한할 수가 없어요. 자유 동그라미. 이건 절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 자유 접견이라는 게 접견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는지 그건 절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접견 비밀 완전 보장되는 것이지 변호인 접견 자체에 관한 제한을 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거기 써 있죠.
자유로운 접견, 자유가 나오면 접견 내용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가 맞는 거고, 접견 자체라고 나오면 시간 장소 제한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 접견권은 어떠한 경우도 제한할 수 없다면 틀린 거죠. 자, 그거 잘 구별해 봐야 됩니다. 자유, 내용, 자체, 시간, 장소 다 써졌죠? 자, 구별해야 됩니다. 자, 1번. 자, 필요한 경우에 형사 등 목적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장소 제한 판례입니다. 그 재판정 대기실에서 변호인 불러주세요. 조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미음번. 소송 서류 열람 등사할 권리 있죠. 그 다음에 비읍번. 변호인 데려오는 자가 접견하려고 하는 것은 선임되려고 하는 겁니다. 선임권이기 때문에 헌법 보장되죠. 시업번. 피의자신문에 자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참여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되고. 이행번. 그 피고석자를 조력할 권리 중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헌법에 보장이 된다. 핵심적인 권리가 뭔데요? 서류 열람권을 말하는 거예요. 서류 열람권도 헌법에 따라 보장이 그러니까 다 보장된다. 다 보장된다. 안 되는 거 하나 있단 말이에요. 지읍번에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접견통권은 아직도 법률상 권리가 신다는 판례가 살아 있죠. 이건 곧 이제 누가 헌소 청구하면 바로 바뀔 겁니다. 그걸 표 나와 있죠? 쭉 표. 다 헌법에 보장되고 하나만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써놨습니다. 처음 기출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번. 피해자뿐만 아니라 수사 전의 피내사자도 보호가 돼요. 자, 교정시설 내 수용자도 보호가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변호인 조력권이 아니라 재판 청구권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잘 구별해 주시고. 네,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첫 출발점은 선의권이기 때문에 그것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형사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변호인 데려고 하는 자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한다. 자, 그거는 좀 봐야 돼. 4번은 체크하시고 수용자 처우법을 좀 봐야 됩니다. 수용자 처우법. 이제 수용자 처우법이 이제 형집행법인데, 그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접견권은 보장된다. 원칙 보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저촉될 우려가 있으면 접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 단. 변호인은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이제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인이나 변호인 데려오는 자는 형사법령 저촉 우려가 있어도 보장되는 거예요. 단서이기 때문에 보장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기출 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일반 뭐 친구나 가족은 그 접견권이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변호인 또는 변호인 데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경우에도 보장이 돼요. 그래서 교도관이 나가 있어야 돼. 그죠? 왜냐면 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 저촉될 우려가 있을 뿐인 거지 아직 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호인 데려오는 자는 보장을 받는 겁니다. 자, 주의해서 보시고. 자, 그다음에 5번. 자,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데려오는 자의 접견통권도 헌법상 보장된다. 자, 그다음 6번. 자, 변호인 접견통권은 신체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에 관한 방어 준비를 필수 불가인 권리이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른 제한은 가능한데 법원 결정에 따른 제한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면 돼요? 법률 동그라미, 법원 세모. 자, 접견 교통권 자체는 시간 장소 제한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법원 결정으로는 제한할 수가 없어. 법원도 제한 못하는 거예요. 법으로만 제한하는 겁니다. 자, 그것도 주의 잘 해주셔야 되겠고. 자, 다시 이거 해볼까요? 자, 다시. 자, 변호인과의 접견권이 있습니다. 네, 자유로운 대화 내용은 절대로 제한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뭐 법률로도 제한 못하는 거야. 자유로운 대화 내용 절대 못한다고. 근데 이제 접견 자체에 대해서 이제 시간 장소 제한 이런 건 이제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 근데 이것도 법원으로 결정은 제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7번입니다. 이제 미결금자가 수발하는 서신에 변호인 또는 변호인 대리인자의 서신임이 확인되고 미결금자 범죄 혐의에 비추어 볼 때 소지금 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불법 기재가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그때 이제 뭐 이유가 있으면 이제 검열할 수가 있겠지만 안 그런데 검열하면 유언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결 송자 변호인 간의 죽음은 서류 확인을 위해서 관계 서류 처리부에 등재하는 거. 등재 동그라미. 요건 괜찮아요. 이거. 그래서 피의자가 있을 때 변호인이 만나러 들어갑니다. 저 왜 왔습니까? 서류 전달하러 들어왔습니다. 무슨 서류 주는데요? 무슨 서류입니다라고 기재부에다가 기재한다고. 뭐 준다고 기재한다고. 이 정도는 뭐 못 주게 한 거 아니잖아. 주긴 주는데 뭘 주는지 써라. 쓰는 정도 갖고는 이제 위헌 아니죠. 합헌입니다. 등재하는 정도는 침해가 아니다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교도 측에서 볼 때 상대방이 변호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변호인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지. 그래야 이제 보장이 되는 거겠죠. 자, 다음에 10번. 자, 변호인 또는 변호인 대리자가 구체적 시간 장소 상에 비춰 한계를 벗어나서 접견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 장소제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꼭 왜 새벽에 만나냐고, 현충일 만나냐고, 평일날 만나면 될 것을. 한계를 벗어나는 건 안 됩니다. 11번. 특정 시점, 현충일날 접견 제한할 수 있고요. 12번. 재판정 대기실에서 그 11명이 강력범인데 지금 변호사를 만나게 해달래. 지금? 여기서? 지금. 그럼 한 명이 이제 변호인 부르러 가면은 나머지가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장소적 제한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13번. 자, 가족이나 이제 친척 같은 경우도 접견 교통권이 보장이 돼요. 근데 어떻게 보장됩니까? 변호인 조력권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고 행법 주호권으로 보장되죠. 보장됩니다. 자, 그래서 법원의 수하수 열람 등사를 거부하는 것은 유효한이고요. 자, 오른쪽 국선입니다. 자, 국선은 이제 국가재산으로 붙여준다고 그랬죠? 국고로 붙여주기 때문에 피고인만 붙여주는 거예요. 피의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론 기업번에 피해자, 피고인 모두 변호인 조력권 인정이 된다. 국선은 피고인만 인정되는 거예요. 국선은 피고인만. 국고로 월급 주니까. 틀렸죠? 자, 피의자는 국선 변호인 조력권 없어요. 자, 그다음에 그 국선 변호인 조력권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뭐 빈곤 등은 청구가 있어야 된다 써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자, 피고인을 위하여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법정 기간 내 항소 요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을 위해서 요구되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봐야 되고, 때리는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규정한 헌법 취지에 위반되는 조치가 된다. 위헌됩니다. 그래서 이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한 조력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국선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이게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거 어디 없나? 없으면 쓰세요. 그 주에다 3번 거기다 써요. 충분한 조력 동그라미 써야 돼요. 국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헌재가 볼 때 충분한 조력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충분한 조력 권리. 자, 피고인이 있고 그다음에 국선이 있는데 1심이 끝나고 나서 2심을 이제 청구를 해줘야 되는데 이 항소 제기 기간이 다 끝났어요. 경과될 때까지 피고인도 항소 청구를 안 했고요. 국선도 항소 청구 안 했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끝. 재판 끝. 확정해야 된다고. 근데 그러면 이제 충분한 조력이 아닌 거지. 왜냐면 국선 바쁘거든. 사건을 막 수십 개를 맡기 때문에 되게 바쁘다고. 모를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기간 경과됐다 끝내버리면 충분한 조력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불러서 물어봐야 돼. 불러갖고 할아버지 항소 청구 왜 안 하셨어요? 국선도 안 했던데 안 하실 겁니까?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랬습니까? 저 몰랐습니다. 저 할 건데요? 그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됩니다. 국선은 잘라버리고 게을렀잖아. 잘라버리고 새로운 국선 딱 선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정도까지 해줘야 충분한 조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항소연 도과됐다고 무조건 재판 끝내버리면 안 되고 불러서 물어봐서 그 항소의 뜻이 있다면은 현재 국선 잘라버리고 새로운 국선 선임해 주면서 항소까지 해줘야 그래야 충분한 조력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자,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 그 학생운동 플랜으로 알려졌죠? 학생운동 하다가 이제 피고인 퇴정하고 변호인 퇴정하고 방청인 다 퇴정하고 아무도 없어. 그 판사랑 검사 둘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 없는 상태로 불출석 심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불출석 재판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체포 구속 이후 고지 적부심 자백제한. 자, 거기 이제 기출문제 1번, 2번은 봤고요. 자, 3번. 적부심 청구를 했는데 피의자가 적부심 청구할 수 있거든요. 검사가 갑자기 전격 기소해갖고 피고인돼 버렸어요.
그럼 적부심 못하는 거냐?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판례 바뀌었고요. 자, 나머지 보석은 이제 구속된 피해자만 가능합니다. 체포된 피해자 안 되고요. 자, 무죄추정의 원칙. 자,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제 유죄 은제 효과의 불이익을 말한다.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자, 기출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1번 무죄추정 원칙 뭐 개원 쭉 써 있네요. 자, 2번 자,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나요?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자, 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합니까?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 출근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영장주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틀린 말이지. 영장주의는 언제 적용됩니까? 잡아올 때 필요한 거죠. 잡아올 때. 안 잡아올 때는 무죄 추정 원칙이고 잡아올 때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3번. 그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 그 상소 제기가 7일 있죠. 그 7일도 미결 구밀수에 산입을 해줘야 돼요. 제외하면 위헌. 그 다음에 4번. 구밀수에 관해서 이제 상소 제기는 7일이면은 7일 전부를 다 산입해 줘야 되죠. 7일 중에 하루만 산입해 줄게. 재량이야. 그럼 위헌입니다. 자, 5번. 자, 군사와 경찰관에게 10일 범위 내에서 구속기한 연장을 허용한 것은 무죄추정 원칙 위반된다. 맞습니다. 자,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에서 구속기한 10일이고 검찰 20일까지 30일이 가능한데 왜 군인들만 10일을 더 연장하냐 이거야. 일반인과 다르게. 군인들만 처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헌됩니다. 자, 6번. 자, 형사건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서 판결 확정될 때까지 업무 정지를 명하도록 해놨어요. 자, 여기 이제 명하도록 돼 있다는 것은 필요적 정지란 말이에요. 필요적 정지 위헌. 자, 위헌. 자, 그 다음에 8번 가볼게요. 8번. 형사사건 기소가 되기만 하면 무조건 필요적 직위해제 위헌. 자, 9번. 형사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건 합헌. 이렇게입니다. 합헌. 자, 정리 한번 쭉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6번부터 9번까지 딱 묶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6번부터 9번까지. 자, 이제 형사 기소가 되면은 이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건데 재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무죄로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필요적으로 직위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임의적으로 직위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임의적은 괜찮아. 합헌. 필요적은 위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재판 받고 있을 때 그 재판받는 변호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변호사는 필요적 직위 해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6번에 필요적 업무 정지는 위헌이 떨어졌죠. 위헌 떨어져 가지고 7번으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변호사에 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장차 의뢰인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을 때,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그럴 때는 필요적 직위 해제 정지해도 합헌이 될 수 있다. 이게 법이 개정된 거예요. 개정. 개정법에 따라서는 합헌 넣었습니다. 됐죠? 6번에 대해서 필요적 업무 정지가 위헌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7번처럼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 필요 정지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법에 대해서 합헌이 나왔단 말이에요. 꼭 두 개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둘 다 기출됐고요. 8번은 필요적이라 위헌, 9번은 임의적이라 합헌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10번. 자, 소년보호 사건에서 1심 결정에 관한 소년 수용 기간을 그 항소심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합헌이죠. 선생님 이거 미결금 그 산입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소년원 수용 기간은 구금 기간이 아닙니다. 형사 구금 기간이 아니고 소년원 수용 기간은 소년원 학교 가서 교육받은 기간이에요. 교육받은 기간. 어차피 학교 다닐 거잖아. 학교 다닌 기간을 그 기간에 산입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합헌인 겁니다. 교육받은 기간이에요. 구속 기간이 아니고. 그다음 출금치 합헌이고요. 과징금 합헌, 징계금 다 합헌됩니다. 자, 고아렌치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왜 과징금 부과하고 징계 부과금 부과하는 겁니까? 무죄라면서 괜찮다 이거지. 왜냐하면 이건 형벌 아니잖아. 질서벌이잖아, 질서벌. 그래서 무죄라도 질서벌 부과는 되는 거잖아요. 그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헌이다 그 말이에요.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신체자유 관련된 플레이들 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자, 금지 처분이 이제 독방 처분이에요. 자, 독방 처분인데
이 독방이 이제 금지가 된 사람한테 이제 운동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고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지를 했는데 절대 금지가 있고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 허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 금지는 절대 금지도 위헌이고 원칙적인 금지도 위헌입니다. 근데 집회는 절대 금지는 위헌이고 그래도 원칙은 금지라되 예외를 허용한다 그러면 합헌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 다르죠? 자, 기타 제한들은 다 합헌이에요. 다 합헌. 자, 1번. 자, 금지 처벌 받은 사람에 관해서 실외 운동에 관한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예외적 허용했더라도 그래도 위헌이야 이거. 절대 금지도 위헌, 예외적 허용도 위헌, 다 위헌입니다. 근데 2번. 집회에 관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을 하고 있다면 절대 금지는 위헌이지만 예외적 허용을 둔다면 합헌된다 이거예요. 자, 두 개 잘 비교해서 보시고 3번부터 전화 제한, 시청 제한, 참가 제한, 물품 제한, 물품 제한, 신문 열람 금지, 신문 삭제, 이런 다 합헌이죠. 싹 다 합헌. 자, 그다음 11번. 자, 변호인 아닌 자 친구 접견할 때 대화를 기록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이거는 합헌이에요. 자, 그러나 변호사 접견할 때 녹음하면 이건 위헌이죠. 그다음에 13번. 자, 변호사를 만나서 접견할 때 그 가청거리내 감시는 안 돼요.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가시거리내 볼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CCTV 달아가지고 하나 보는 건 합헌입니다. 자, 13번. CCTV는 합헌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 변호인 아닌 자 접견이니까 기록해도 합헌되겠죠. 서신검열도 합헌됩니다. 16번. 자,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채 제출해라 위헌됐죠. 거기 이상한 마약 같은 게 있을까봐 그런가 본데 눈앞에서 보여주고 눈앞에서 봉하면 되거든. 그래서 왜 일률적으로 전부 다 봉함을 못하게 하는 거냐 위헌 넣었습니다. 17번. 자, 수용 면적이 너무 좁아 잘 수가 없어 위헌. 그 다음에 18번. 출정할 때 재판받으러 나갈 때 재판정 교도소를 나갈 때 그 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아예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위헌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내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상계 처리하든가 영치금 상계 처리하든가 일을 시켜서 돈을 갚아나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안 냈다고 출정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나왔습니다. 위헌 나왔고요. 자, 재소자 의뢰를 입혀서 형사재판 받게 합니다. 위헌. 판사한테 선의권 주지 않아요. 위헌이고 수용시설 안에서 입히는 건 괜찮아. 질서 유지를 위해서 괜찮고요. 자, 형사재판에 수용자 내보내면 그건 위헌입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한번 나왔던 거죠. 자, 수용자라는 게 형사처벌 받았다는 건데 그런 죄수복을 입혀갖고 형사재판에 보내면 형사법원이 선의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근데 형벌 부과받은 사람을 민사재판에 내보내면 선의권이 없죠. 이건 합헌이라고. 자, 그다음에 21번. 자, 변호사 접견을 월 4회로 제한했습니다. 위헌이죠. 그럼 어떻게 합헌돼요? 변호사 접견은 매일매일 언제든 하루에 10번이라도 언제든 자유롭게 무조건 허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2번. 자, 이건 이제 보시면 되겠고 23번. 자, 독거 수용료는 이제 교도소형 재량이니까 이제 합헌됐습니다. 그 다음에 24번도 됐고 25번. 자, 보위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치료감으로 처해서 이제 입원시킨 거예요. 위헌입니다. 왜 위헌이에요? 전문의 1인이라고 그랬죠? 1인 세모. 자, 혼자서 진단을 하게 되면은 그 보호자로부터 돈을 받고 정신병 감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뇌물 먹고. 그러니까 혼자 하면 안 되고 2명 이상이 해야 돼요. 2명 이상. 그래서 요 A라는 의사하고 B라는 의사 둘이 정신감정 해갖고 견해가 일치할 때는 이제 감금을 하는 거고 견해가 다르면 감금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2명 이상이 진단을 해야만 객관성이 있다 보는 겁니다. 자, 26번. 자, 성폭력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한테 치료명령 부과할 수 있어요. 15년 범위에 설 수 있습니다. 자, 정확히 15년은 위헌이겠지. 15년의 범위 내에서 했대. 그래서 이제 치료 명령을 선고하였다. 아, 좋아, 합헌. 근데 이제 일률적 15년이면 그건 위헌이겠지. 무조건 15년 너무 길잖아, 위헌. 근데 15년 동안 했다. 괜찮아, 합헌. 다 합헌이에요. 다 합헌. 합헌인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써있죠. 그 두 번째 줄에 이 법률 조항은 집행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에 관련되어서 침해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15년 동안 한 거 괜찮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7호 명령 선고할 때가 있고 쭉 집행이 되던 때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쭉 시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15년 선고하는 거 좋은데 15년 동안 무조건 계속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중간 검사를 해줘야지. 검사를. 그죠? 그래서 선고할 때하고 집행할 때 시간적 간극이 있잖아요. 시간적 간극. 그죠? 아, 선고할 때는 얘가 미친놈이었다고. 근데 5년, 6년, 7년, 10년 지나면 치료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치료가 되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중간중간 검사를 하면서 기간이 갱신되면 괜찮은데 무조건 이제 이런 중간 검사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고래서 위헌됐어요. 네, 그래서 위헌됐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뭐라고 쓰냐면 시간적 간극 쓰세요. 시간적 간극. 선생님 그런 지문을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아. 시간적 간극 때문이라고. 근데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게 기출지문이라고. 그러니까 요대로 나온다고. 요대로. 시험에 기출지문 그대로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해서 맞춰야지. 그래서 시간적 간극이 멀리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헌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써놓고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사선의 자유입니다. 원래 이 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자, 사생활의 자유. 자, 사생활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있죠. 자,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있으면 사생활의 비밀하고 자유하고 두 개 구별해야 돼요. 두 개 구별. 그래서 그 비밀은 뭡니까? 남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거. 이게 자유지? 비밀은 뭐예요? 비밀은 남들이 모르는 거. 남이 모르는 게 비밀이고 자유는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다. 두 개 구별 잘 알아야 돼요. 두 개 구별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생활 비밀 안에 정보 결정권, 주거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다 특칙입니다. 특칙이고 이런 게 안 될 때 보충적 사생활 기본권이 원칙적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꼭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뭐 있어요? 개인정보 결정권이 있죠? 이게 특칙이라고 특칙. 그래서 개인정보 결정권이 적용되면은 왼쪽에 사생활 비밀 가지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칙이라고. 자, 그럼 이제 다시 왼쪽 와서 150페이지에 그 판례론 보겠습니다. 자, 사생활 비밀과 자유는 상이한 두 가지 영역을 보호한다. 그래서 첫 번째 비밀. 비밀은 뭐예요? 외부와 차단되는 겁니다. 차단 밑줄. 외부와 차단돼서 나밖에 모른다. 이게 비밀이라고. 그다음 자유는 뭡니까? 방해 밑줄. 방해받지 않는 게 자유인 겁니다. 바꿔서는 틀린 거 되는 거죠. 차단은 비밀, 방해는 자유예요. 비밀과 자유를 바꿨으면 틀린 말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출제가 됐었죠. 자, 다음에 이제 니은 것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판례해 보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1번. 혐의권도 흡연권도 둘 다 사생활 자유 보장을 받습니다. 근데 혐의권은 생명권도 직결되니까 상위 기본권 되겠죠. 자, 2번. 야당 속 후보자 지지 또는 정부 입하는 정치적 견해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호 범위 내에 있고요. 자, 그다음에 3번부터는 이제 사생활로 보호되는 거 아닌 거.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3번. 대외적 해명한다? 아, 이거 표현의 자유잖아. 사생활 아니죠. 표현, 써있죠? 표현이잖아. 표현이고. 자, 지지반대 글을 게시하는 것도 표현입니다. 표현. 자, 좌선전 띠는 뭐예요? 사생활 아니죠? 양심 아니죠? 뭔데?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 행복추구권이에요. 자, 6번. 자,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수임액. 자, 내가 작년 얼마를 벌었는지 수임액 비밀이죠. 비밀. 비밀이라고 비밀. 비밀인데 왜 제한하지 않는 겁니까? 제한하지 않는 이유가 업무와 관련됐으니까. 업무 관련성. 업무와 관계가 된 것들은 전부 다 국세청 등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활 비밀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나왔죠.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자,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입니다. 7번. 자,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은 헌법에 열거되진 않았지만 기본권 보호가 됩니다. 기본권 보호한다는 거 뭐 있어요? 6평 세로 난면 있죠? 기본권 보호가 된다 하면 돼요. 근데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자, 개인정보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은 개인정보가 보호되려면 살아있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공개적인 것도 다 보호를 받죠. 다만 동의를 받으면 요 수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라라 공개 동의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니은번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 근데 공적 생활과 공개된 정보도 다 보호받습니다. 사적인 정보만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9월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 살아있는 사람만 보호되죠. 죽은 사람 보호 안 되고요.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보호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의를 받으면 수집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3번 이제 16조 제3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로 보호를 할 때 이제 일반 정보가 있고 민감 정보가 있죠. 자, 민감 정보가 뭐예요? 내가 정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야당 지지인지 여당 지지인지, 내가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해어 있는지, 내가 이제 질병이나 의료기관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다 민감 정보라고. 민감 정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면은 괜찮아요. 이런 정보. 근데 이런 민감 정보 같은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막 공개한다 그러면 이건 위헌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헌되죠. 그럼 지문은 어디로 들어가요? 지문, 사람의 지문. 이건 일반 정보입니다. 일반 정보라서 채집해도 합헌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 위헌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거기다 써놨어요. 자,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치에 가입 탈퇴, 정치의 견해, 건강, 성생활 이게 전부 다 민감 정보예요. 근데 판례가 있는 것들 굵은시 해놨죠. 노동조합, 정치견의 건강, 판례가 있는 것들 다 민감 정보입니다. 다른 정보보다 더 많이 보호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써놨습니다. 파란 글씨. 노동조합, 교원단체 가입 정보 등등 민감 정보라서 함부로 노출하면 죄가 된다. 근데 이제 그 일반 지문은 민감 정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수집해도 괜찮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일단 넘어가서 기출 좀 보고 나서 다시 들어와 표를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기출. 판례가 되게 많네. 자, 관련 판례 1번. 자, 노조 가입 현황입니다. 민감 정보죠? 민감 정보. 이거 함부로 노출하면 안 돼요. 질병도 민감 정보죠? 함부로 유출하면 안 돼요. 요양기한명도 민감 정보죠? 유출하면 안 돼요. 다 위헌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경찰서장에게 요양급여 비용 내용을 알려주었다. 위헌입니다. 그 다음 5번도 위헌, 6번도 위헌 이렇게입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선생님 7번도 이제 의료정보고 8번도 의료정보인데요. 근데 유출해도 되는 데가 있어. 어디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하고 국세청. 이건 알려줘야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치료 받았는지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줘야 보험료 나올 거 아니에요. 국세청이 알려줘야 세금부 갈 거 아니야. 이 두 개는 알려줘도 되는 거라고. 이 두 개는. 그죠? 그래서 그 위에 그 까만 글씨를 쭉 써놨는데 4번은 경찰서장, 5번도 경찰서장, 6번도 수사기관 안 된다고. 근데 7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8번은 국세청. 여긴 괜찮다고 여기는. 그죠? 그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자, 9번은 이제 범죄 경력은 민감 정보 아니에요. 자, 민감 정보 아니기 때문에 범죄 경력은 이렇게 노출시켜도 괜찮은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범죄 경력이 실효된 옛날 고등학교 학폭까지도 다 노출도 괜찮은 거예요. 옛날 것도 실효된 것도 유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11번. 자,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 10손가락 지문. 지문 일반 정보죠? 괜찮다. 11번. 경찰에서 지문 정보 수집 괜찮다. 12번. 경찰에서 이름 생년월일 수집 괜찮다. 13번. 인구 총주택 조사 괜찮다. 14번. 자, 졸업생 관련된 증명 업무에서 교육청 정보 시스템 나이스의 정보 수집하는 거 괜찮다. 그다음에 학교 폭력 가해 학생 그 폭력 자료 괜찮다. 다 괜찮답니다. 다 괜찮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6번을 별표하시고 그 6번은 별표한 다음에 한 페이지 전으로 가보세요. 자, 한 페이지 전으로 가면 이제 151페이지 맨 아래에 표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개 이제 비교해서 해놨죠. 최신 판례가 기출도 많이 떴어요. 자, 통신 자료 요청이 있고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요청이 있어요. 자, 통신 자료 요청은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신 자료 요청은 임의수사입니다.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장 없이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건 통비법에 적용되는 건 강제수사죠. 영장주의가 적용돼요. 꼭 영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신자료는 그 가입자 주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뭐 주소 이런 거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그 위치 정보죠. 통신사 위치나 문자 발송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판례는 둘 다 위헌 나왔어. 얘도 위헌, 얘도 위헌. 그럼 이제 왜 위헌인가 봐야 됩니다. 판례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왜 위헌 나왔을 것 같아요? 영장주의 적용되는데 영장 없이 했으니까 위헌 나왔겠지. 그죠? 위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 통신자료 요청 같은 경우는 영장주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영장 없이 해도 괜찮아. 영장 없이 해도 합헌. 이건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당사자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영장 없이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이제 통신자료 요청하고 나서 당사자에게 알려줘야지 사후에. 사후 고지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헌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위헌됐어요. 얘 때문에. 그죠? 다 써놨죠 책에다가. 그래서 위헌됐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서 이제 다음 페이지 6번 지문. 자, 수학연이 통신자료 제공 요청. 이건 통신 사실 확인 요청 아니네. 그냥 통신자료 요청이네. 그죠? 영장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으로 전기통신 사업자가 수학연에게 통신자료 제공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사업법 조항은 그 영장 없이 하는 건 좋아. 근데 사후 통지 절차가 없기 때문에 위헌이 나오게 된 겁니다. 됐죠? 그 정리 잘 하시고요. 통비법에 가면은 또 통신 사실 확인 요청 또 나와요. 그때 또 한번 비교할 겁니다. 자, 16번. 자, 이미 공개된 개인 정보를 정보주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게 이제 17번에 그 변호사 징계 결정 정보하고 18번에 대법원 홈페이지요. 대법원 홈페이지. 자, 대법원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은 이제 퍼쓰기 해도 돼요. 정보 퍼도 된다고. 퍼도 되는 거예요. 갖다 써도 된다고. 이렇게 동의를 했다고. 그죠? 갖다 퍼서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정보예요. 공공정보니까 다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동의를 했는데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걸어서 자료 수집할 때마다 계속 전화 걸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지.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면 그냥 갖다 퍼쓰면 되는 거예요. 정보 수집할 때마다 계속 전화해서 별도 돈을 계속 받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 써도 괜찮다. 그죠? 근데 이제 19번. 이건 이제 뭡니까? 변호사 개인 신상 정보죠. 변호사 개인 신상이잖아. 개인 신상 정보. 이건 이제 갖다 쓰면 안 된다고. 뭐 여기 어디? 뭐 SNS 정보잖아요. SNS 정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있는 정보. 이건 이제 공개가 돼 있더라도 개인 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꼭 허락을 받고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갖다 쓰면 안 된다고 이건. 공공정보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 쓰면 죄가 되는 거지. 위헌. 이렇게입니다. 개인 신상 정보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자, 20번. 자,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너 사고 난 거 맞아? 보험 사기 아니야? 이상한데? 사고 당했다는 애가 맨날 걸어다니고 술 마시고 담배 펴? 이상한데? 일상을 촬영했어요. 불법이에요. 불법. 허락을 받지 않으면 불법인 겁니다. 자, 그 다음 판례 21번. 자, 먼저 22번부터 볼까요? 자, 22번. 불기소 처분 개인정보 보관 합헌. 23번. 사망할 때까지 정보 보관 합헌. 24번. 수학영역자로 삭제 없이 계속 보관해도 합헌. 25번. 5년간 보존해도 합헌. 다 합헌. 싹 다 합헌. 그러니까 이 수사관이 그 수사 경력을 보관하는 건 다 합헌이란 말이에요. 근데 21번은 위헌. 왜 위헌이냐 이거지. 첫째. 성인 말고 소년 사건이에요. 소년 사건이고 이게 만약에 처벌된 전력이라면 보존할 필요가 있을 텐데 불처분 됐어. 불처분. 혐의가 없다고. 혐의가. 그럼 소년이지. 아무 혐의도 없지. 이걸 왜 보관하냐고. 그건 위헌되는 거죠. 그래서 위헌됐습니다. 고편 다 합헌입니다. 자, 그 다음
자, 26번하고 27번, 28번 이제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하고 27번은 보안 관찰 처분 대상자 판례고 28번은 피보안 관찰자예요. 자, 뭐 다르죠? 두 개가. 자, 얘가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어요. 예, 출소했습니다. 이 자식 이거 또 죄를 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이 보호관찰 필요한데 이거 보호관찰. 그래서 이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이제 명령을 받으면 뭐가 돼요? 피보안 관찰 처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관찰 처분을 받기 전에는 피보안 관찰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그럼 이제 보호관찰을 받기 전하고 후하고 달라지는 건데 일단 그 관찰 처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제 어디로 이사 가는지 다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신고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얘도 이제 보호관찰 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받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출소 후에 자기가 이제 어디 사는지 신고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해 줘야 됩니다. 이건 둘 다 합헌이라고. 근데 요게 위헌이지 요게. 변동 신고 조항. 요게 위헌이죠, 요게. 그죠? 아니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 나와 갖고 보호관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사는지 신고했어요. 신고했는데 아직 보호관찰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 받은 것도 아닌데 이사 갈 때마다 1년, 2년, 3년, 4년 아니 보호관찰 하든가 하면 내가 변동 신고하겠지만 보호관찰 명령도 안 떨어졌는데 뭐 6년간 계속 이사 갈 때마다 신고하래. 너무하잖아. 이게 위헌인 것이. 그죠? 그래서 자,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에 관한 출소 신고 조항은 합헌. 근데 관찰 대상자에 대한 변동 신고 조항은 요게 위헌. 그다음 보안관찰 처분을 받았어요. 받아갖고 피보안 관찰자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주거지 변동 병동 신고는 합헌입니다. 다 다르죠? 자, 잘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성폭력범에 관한 이제 신상정보 공개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쫙 다 모아놨어요. 자, 신상정보 공개인데 성폭력법에서 형벌 제일 약한 거, 제일 경미한 죄. 그게 통신매체 음란죄예요. 문자로 음란문자 하나 보낸 거 제일 약하다고. 그래서 이 통신매체 음란죄 같은 경우는 죄 자체가 아주 약하다. 문자로 뭐 음란문자 하나 보낸 건데 그래서 이제 신상정보 공개 너무 과하다, 위헌. 그다음 이것 빼고 나머지는 이제 신상정보 다 합헌이에요. 싹 다 합헌인데 20년, 10년 일률적으로 하면 위헌되는 거예요. 너무 길기 때문에. 다만 이제 20년, 10년도 합헌될 수가 있죠. 언제? 20년, 10년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합헌될 수가 있어요. 합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0년, 10년 말고 5년, 3년, 2년 이런 건 다 합헌이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30번. 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거 좋은데 20년 동안 일률적이라서 위헌된 거예요. 만약에 20년 동안 범위 내에서 그러면 합헌될 수 있는 겁니다. 자, 30번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그러면 위헌이라고. 근데 10년 범위 내에서 이렇게 기간을 줬잖아요. 그럼 합헌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32번 합헌, 그다음에 1년마다 새로 차량 합헌, 신상정보 고지 합헌, 등록종 합헌, 등록 다 합헌입니다. 나머지 다 합헌이에요. 자, 다음 이제 기출정리 37번부터입니다. 자, 교도소 내에서 이제 사생활 그 제한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37번. 자, 검사 요청이 있을 때 그 접견 녹음 내용을 다 제공합니다. 합헌. 이제 물론 이제 변호사와의 접견을 제공하면 위헌되겠지. 변호사만 없잖아. 그죠? 가족이나 이제 친구란 말이에요. 제공해도 합헌. 자, 읽어보겠습니다. 검사 등 요청에 따라서 교도소장이 접견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접적 물리적으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물리적 강제수 처분이 아니라고. 강제수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적 대화 내용을 분리해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째로 줘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밑줄 하세요. 분리 제공 불가능하다. 분리 밑줄, 불가 밑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피해자하고 그 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사와 관련된 대화가 있고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 의견 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개 딱 잘라갖고 수사 관계가 된 것은 검사한테 통보를 하고 개인 사적 대화 내용은 통보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섞여 있지. 애는 잘 커.
근데 말이야 이번에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사랑이 근데 내가 정보를 어떻게 했냐면 섞여 있다고 막 섞여 있다고 이게 자를 수가 없다고 자를 수가. 그러니까 통째 넘기는 거 통째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합헌이 됩니다. 자 38번 배우자 합견 녹음 합헌 피고 난인자 합견 녹음 합헌 40번도 합헌 41번 합헌. 자 그다음 42번 자 교도소장이 교도소 이제 그 방을 검사할 때 수용자 다 나가라 그래. 없는 상태에서 검사합니다. 왜 그래요? 있을 때 검사하면 증거를 숨기거든. 숨기거든. 그래서 없을 때 검사하는 게 맞다. 합헌. 자, CCTV는 다 합헌입니다. 독거실 CCTV 합헌, 그 유치원 CCTV 합헌, 변호인 접견실 CCTV 다 합헌이에요. 그다음 기출정리 46번. 자, 위치적 전자장치에는 전자발찌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제한한다고. 다만 침해는 아닙니다. 합헌. 자, 성교 판매행위도 사생활 자유를 제한한다. 맞습니다. 근데 침해는 아니라 합헌. 자, 그다음 48번. 자, 48번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체크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줄을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수사기관이 전저편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함에 있어서 급속을 요한 때에는 그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사생활 비밀 자유 제한 없죠? 자, 여기 이제 A가 그 성기구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 나만의 비밀이야. 자유기구가 있다고 집에. 근데 이제 경찰이 가갖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래. 그럼 사생활 비밀 제한 받는 거예요? A의 사생활 비밀 제한을 받는 겁니까? 받는 거예요. 받는 거요. 나의 사생활 비밀 제한 받잖아. 이렇게 압수수색 가면 그죠?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게 아니고 압수수색을 할 때 미리 통지를 할 건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통지. 이걸 없는 게 아니라고. 이걸 없는 거라고. 이걸 없는 거라고. 통지하는지 마는지가 사생활 제한하는 건 아니잖아요. 압수수색이 이걸 제한하는 거지. 그죠? 그 말입니다. 뒤에다 써놨어요. 자, 사생활 자유는 영장 집행, 압수수색으로 제한이 되는 거다. 근데 이 사건의 법률 조항은 압수수색 문제가 아니고 그 급속을 요할 때 급속 집행으로 저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이렇게 통지를 할지 말지를 그 문제 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통지는 사생활 제한이 아니고 적법 절차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적법 절차 위반인지를 평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출정리 49번. 자, 형제자매가 이제 나의 가족신문서를 마음대로 떼면은 내가 어디 사는지 주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위헌. 그 직결적 그 성폭력한 우리 아빠가 딸 그 주소 알아내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위헌. 그다음에 주민번호가 털려갖고 범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번호 다르게 변경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변경을 못하게 해놨냐고. 그것도 위헌. 자, 그다음 수수료는 다 합헌이에요. 뭐 등본 처분 뗄 때 뭐 200원, 300원, 500원 수수료 내는 거 막 그것도 헌법소원 청구 막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합헌. 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헌마 사건이라서 그 헌소 청구할 때 그 변호사 선임해서 청구하는 거거든. 그 500원 수수료 물었다고 지금 헌소 청구한 건데 청구하는 놈이나 그 받아준 변호사나 다 그렇죠. 다 이제 합헌이야. 그럼 500원 내는 거 뭐 아까웠다고 헌소 청구하는데 변호사 맞장구 치면 맞습니다. 그럼 청구해야죠. 그럼 변호사는 왜 이걸 청구한 거예요? 500원 내는 게 위헌일까 봐 청구했을까? 자, 사건 수임료 돈 벌려고. 제가 2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청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한 놈이나 흰 놈이나 자. 그때 아니 그럼 국가는 뭐 무료복사 좀 뭐 돈 없이 어떻게 하라고 수수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일을 했으면. 자, 53번. 자, 채무 불이행자 명부나 누구. 자, 채무 불이행자 명부가 있는데 누구든지 막 볼 수 있어. 누가 채무 불이행자 볼 수가 있다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내가 채무 불이행한 거 내 비밀인데 막 보면 어떻게 해? 안 되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제 여기는 그런 말이 없는데 채무 불이행 그래서 이제 민사집행인 거예요. 민사집행. 자, 민사집행에서 건물의 경매로 나온 사안이에요. 그 사안에서는 이제 채무 불이행자가 누구인지 저당권이 있는지 내가 경매 낙찰을 받을 건지 다 봐야지.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가축시험병 이동인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사생활 그 위치를 추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축시험병 때문에 차량이 병기를 옮기고 막 다닌다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합격자 결정되면 명단 공고도 이제 합헌됩니다. 이거 누가 혼소 청구했을까요? 떨어진 놈이. 떨어진 사람이 이제 떨어지신 분이 그 청구했죠.
그래서 합격자 명단을 쭉 공고하는데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쭉 들어가요. 근데 보니까 불합격한 사람 이름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떨어진 거를 알리고 싶지 않다. 근데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을 빼갖고 떨어진 거 알리는 거냐. 그렇게 청구했어요, 이 사람. 근데 가라 그랬지. 그래서 이제 합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